트래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들도 참 많은 시장인데요. 어떻게 포인트 먼저 잡으셨습니까? 예, 어제 또 가장 이슈가 됐던 문제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급 포인트는 펀드 환매로 가져가겠는데요. 우선 펀드 환매라 그러면은 매도 쪽이니까 호재는 아니죠, 분명히. 호재는 아니지만은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예, 최근 그 외국인의 매수세는 강화되는 분위기죠. 뭐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반면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들의 매도세는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기금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2,000포인트 위에서의 환매, 그게 바로 투신권의 매도를 불러오는 거죠. 향후 추가적으로 뭐 나올 것도 사실 뭐 적지 않고요. 또 뭐 적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뿐이지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연기금이 사실은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시장이 우리에겐 더 좋죠. 연기금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해서 그것보다는 연기금이 오히려 매도를 할 때 장이 더 좋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되겠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환매 같은 경우도 환매가 나오는 시장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언제 환매가 나왔던가를 더듬어 보면은 거의 지수가 올라갔을 때거든요. 사실 뭐 단순 비교해서 2,000포인트 올라가면서 환매 나오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환매가 안 나오면서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은가, 뭐 이건 물어보나 마나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환매가 나오는 시장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말씀 좀 드리겠고, 지금의 수급 구도를 제가 그 외국인 수급과 함께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약간 중요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그 IBK 하나증권 두 증권사의 리포트에서 각각 따왔는데, 우선 위쪽에 보시면은 국내 기관이죠. 펀드 설정액입니다. 아래쪽은 외국인 펀드 유입액이 되는 거죠. 자, 위쪽부터 보시면 펀드 설정액 보시면은 2008년 피크를 찍었죠. 이 당시에 이게 80조가 넘어갔던 펀드 설정액이 지금 얼마까지 내려앉아 있는가? 60조 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거의 이 자료에 따르면은 거의 17조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지수는 그 당시 2000 뭐 최고 피크 해봐야 2200 되겠고, 이 뒤쪽이 되겠죠. 2000포인트, 이때도 2000포인트입니다만은 지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분명히 환매에 나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당시 2007, 8년보다도 지금이 펀드 물량, 매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어졌다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물량을 받아주는 쪽이 외국인 쪽인데, 이 빨간색 선 계속 올라오는 것은 외국의 누적 순매수입니다. 이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 주간 동향을 보시면 막대 그래프로 올라오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해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수급만을 놓고 볼 때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고 국내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대결 구도 같은 경우는 지수로 볼 때는 절대 나쁜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다만 우리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점이라 그러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은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시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그 중국 관련 중국 쪽에서도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1,700개가 넘는 이 기업들 다 모릅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살 때는 무조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수 산정 방식이 시가총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사게 되면 지수는 무조건 오릅니다. 해서 외국인이 사서 올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약간은 지수만 올라가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또 반대로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물론 지수도 오르겠지만은 외국인 매수할 때보다는 상당히 재밌는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의 어떤 사정, 국내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시장, 코스닥이 아니면 코스피가 어느 쪽이 종목들 움직임이 좋습니까?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기관의 매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각각 살펴볼 텐데, 외국인 일단 오늘도 역시 어제 큰 폭의 순매수에 이어서 800억 원대 큰 폭의 순매수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코스닥 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역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오늘 수급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방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내용인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견조한 매수세를 이어가더라. 뭐 시캐스트 이슈도 있고, 유럽의 문제도 있고,
뭐 엔화 관련해서도 아직도 뭐 끝난 건 아니죠. 엔화 약세 더 갈 것 같고 등등 있지만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한 외국인의 매매는 매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일단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특징 하나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오늘 외국인 보시면은 화학, 철강, 화학업 쪽에 대해서 쌍끌이 매도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화학, 철강 정도의 매도가 있을 뿐이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전기가스 서비스 등등에서 대부분 업종 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그 종목 말씀드리면서 좀 선이 굵은 종목을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쌍끌이 매수죠. 자, LG디스플레이, 현대차, NHN 같은 분명히 선이 있는 어떤 시세를 이끄는 그런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외국인들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투신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순매도에 나섰던 기관은 오늘 다소 주춤하는 양상인데요. 기관의 동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연기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투신권 특히 투신권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위에서는 주도력을 상실했죠 이미. 그리고 또 매매 자체도 오늘도 보시면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은 뭐 화학, 철강 정도 매도 나오고요. 그리고 매수 업종을 보니까 많이 들어온 쪽이 없네요. 전기가스 정도만 조금 보인다 뿐인데 매수 종목을 보니까 SK하이닉스 보이고요. 쌍끌이 매수죠. 또 삼성전기도 보이고 또 한국전력, LG KB금융이 들어오는데 외국인과 좀 틀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소극적인 면을 역시 기관들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에 투자 전략을 맞춰서 세워봐야 될까요? 예, 큰 전략 전술은 뭐 바뀔 게 없죠. 예전이면 똑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박스권 분할 대형 정도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우지수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매매를 통해서 좀 유연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죠. 다우지수가 만약에 고점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점 돌파한다 그러면은 대형주 지수가 종목들이 좀 더 단기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전까지는 역시 코스닥 중소형주 개별주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코스닥 종목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종목별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역시 유념하시고 코스닥 쪽에 관심을 계속 가져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